자, 1차 TV 토론. 많은 분들은 뜨거웠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식상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먼저 이번 TV 토론 4명의 이 대선 후보자가 참여를 했는데 교수님 어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요? 전반적으로 재미없던데요. 뭐 재밌었어요? 좀 그랬죠. 별로 재미없었고 그냥 뭐랄까 판이 기울어서 그런가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예. 또 후보들 사이에 뭐 치열한 논쟁 같은 것들이 뭐 일어나거나 그럴 만한 쟁점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웃복싱 하듯이 이렇게 툭툭 여유 있게 툭툭툭 잽이나 치면서 슬슬 외곽으로 돌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끝난 토론이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들 평가를 하자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웃복싱을 좀 했고 뭐 여유가 있으니까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대 그 공격을 슬쩍 피해가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판을 가져갔던 것 같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쪽에서도 뭐 얘기하듯이 뭐 토론을 잘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 대선 토론의 이제 문제점이고 경선 토론에서 나타났고 이번에도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답답하고.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넘기면은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치면서 협공을 하면 좋은데 딴소리를 좀 한다라든지 맥락 좀 못 잡는 모습도 좀 보이고 다만 이제 경기도지사로서의 저희가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이 조금 드러난 측면들 그리고 뭐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분이 좀 토론 전체적으로 제일 못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고 예. 이준석은 뭐 초반에 상당히 예리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약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뭐랄까 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호승심이라 그래야 되나 상대를 그냥 굳이 코너로 몰아넣어서 뭐 항복 받아가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다급함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를 이렇게 규정하는 말들을 땅땅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은 시청자가 하게 해야 되는 시청자가 해야 할 판단을 자기가 이렇게 딱딱 내려버리면서 자기가 마치 그 라운드에서는 자기가 이긴 것이다라고 그걸 갖다가 확인받으려는 약간 강박증 같은 게 좀 보여가지고 후반에 좀 손해를 좀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권영국 후보는 좀 뭐 세 후보와는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의 좀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보의 존재감을 좀 부각을 하려고 했고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뭐 내란죄니 뭐니 이래가지고 뭐 김문수 타박하고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거든요. 그 부분은 다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뭐랄까 이재명과의 그 차이를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재명한테 끌려간다는 느낌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딱 혼자서 딱 떨어져 나와 있다는 느낌을 줬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진보의 약간 존재감 같은 거 그걸 좀 확인받기 위해서는 좀 나온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성공했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위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제일 잘했고 이준석이 그다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요. 권영국이 세 번째고 김문수가 네 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쫓아가야 되는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돌파구를 만들지는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수님. 커피 원가 120원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커피의 원두만 따지면 맞아요. 원두값은 120원인데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실 때고 뭐 원두값만 갖고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걸 또 로스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게 월세도 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많을 경우에는 이게 원가가 커피 한 잔당 3,000원까지도 간대요. 그러니까 대충 2,000원하고 3,000원이 사실 원가로 봐야 되는 거고. 뭐 커피 한 잔에 얼마 합니까? 대충 4-5천 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을 좀 극단적으로 하잖아요. 자기도 극단적인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맥락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극단성이거든요. 뭐하러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냐라는 거. 기분 나쁘게 들리거든요.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뭐 택시가 있다. 그럼 택시 타고 지금 나도 시간이 없어서 택시 타고 왔는데
뭐 기름값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기름값만이 아니라 차를 굴릴 때 뭐가 들어가요? 일단은 수리비도 들어가고, 차량의 비용이죠. 그다음에 네.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무엇보다도 운전사에 그렇죠.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런 게 원가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름값만 가지고 원가다라는 것이 적절하진 않은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약간 이분이 약간 좀 선동적이에요, 말이. 선동적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좀 살 수가 있는 예. 거고, 이것도 그 지적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제대로 잘 아는 거냐. 파 한 단위 뭐 몇천 원이고, 그다음에 커피 원가가 뭐가 그게 그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슈를 국민의힘에서는 잡았다. 그래서 지금 뭐 커피 챌린지도 하고 있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른바 지금 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좀 국면 전환의 이슈가 됩니까? 국면 전환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파 한 단 들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파. 네. 그래가지고 큰 타격을 입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건수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파는 기울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식의 실언이 있다 한들 이게 큰 타격이 갈까 이런 느낌은 듭니다. 다만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커피 원가 문제도 있고 그다음 호텔 경제학이 바로 이겁니다. 네. 호텔 경제학이 이게 좀 더 큰 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이게 예. 황당한 얘기거든요. 호텔 취소를 호텔을 갖다 예약을 해놓고 취소를 해도 10만 원이 막 돌고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온다. 아니거든요.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10만 원 손해는 그냥 호텔한테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 승수 효과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마. 왜 극단적인 예를 들어? 예를 들 때 그러네요. 극단적이지 않은 예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른바 지역 화폐니 뭐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퍼주기식 복지 있잖아요.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10만 원을 퍼준다라고 한다면 이 10만 원이 돌면서 돌아가지고 결국은 전체 승수 효과가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준석이 이걸 잘 지적한 거예요. 내가 법인카드 가지고 소고기 10만 원 걷고 과일값 10만 원 걷고 뭐 10만 원 걷고 다 돌아다니면서 딱 한 다음에 다 취소해 버려. 하지만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돌고 해서 승수 효과가 나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경제 관념의 문제점이 좀 현격하게 드러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후보 그러면 말도 잘하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그게 이제 대중들을 휘어잡았던 이유인데 이번에 그 두 가지 커피와 이 호텔과 관련된 예를 든 걸 설명하면 이게 뭐 경제관념이 제대로 바뀐 건가 또는 제대로 된 실물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 약간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은 경제 정책을 내세운다라기보다도 어떤 거냐면은 돈을 풀어요. 예. 뿌려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재명 뽑았더니 돈이 들어오네. 그래서 그걸 갖다 정치적 효능감을 불러요. 그래서 그걸 통해 자기 정치적 자산을 쌓아왔거든요. 예. 근데 그 비용은 누가 대준 겁니까? 국민이죠. 국민이 대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자체 조그만 데서는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 거기서만 쓰면은 지역 경제가 살아나죠.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여기도 하고 어차피 그 돈은 다 국고에서 나가라고 한다면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인플레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사는 대신에 이 지역에서 사면은 그 지역 경제는 살아나는데 예. 그걸 모든 데서 다 해. 그다음 그 돈을 갖다 국가에서 줘. 그럼 뭐야 그게? 그래서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 지갑에 돈이 들어왔네라고 해서 이재명 찍으니까 달라졌네. 네. 그 다음 장가가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 돈은 내가 물어놔야 되는 생각까지는 안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 정치적 자산을 쌓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극단적인 예들을 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실질 가처분 소득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건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는 것이 아마 교수님도 이번 경제 주제 TV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문제는 뭐냐면 정책하고 선거 전술하고 헷갈려요. 이게 이제 같이 가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냐 아니면 득표 전술이냐. 그러니까 득표 전략하고 경제 정책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극단적인 언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고 말실수만은 아니다.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발상법 있잖아요. 예. 경제에 대한 관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네. 그 부분까지를 이제 치고 들어가려고 했던 게 이제 이준석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뭐 완전하게 지도자가 정치인이 경제 이슈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니다 했을 때 물러설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오라 하고 밀어붙였을 때 어떤 결과 올 것에 대한 약간의 뜨악함도 가지게 됐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바브웨랑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예. 바로 그런 예거든요. 아하. 막 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경 짐바브웨 달러. 그게 사실 1달러도 안 되거든요. 미국 돈 1달러. 미국 돈 1달러도 안. 그래가지고 이그노블상이라고 있어요. 있습니다. 노벨 이그노벨상. 네. 말도 안 되는 거 발명한 사거나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한테 주는 괴짜들한테 주는 경제. 예. 거기 이제 부상이 바로 상금이 바로 그거예요. 일경 짐바브웨 달러거든. 1달러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까지 올 수가 있는 거, 이건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식의 파퓰리즘의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재명한테. 그리고 그 파퓰리즘 가지고 여태까지 돈을 번 거죠. 뭐 김포대교 같은 경우도 예. 원래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통행료가 일산대교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 그 건강보험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요양보험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 딱 해가지고 안 준다 그러면 국민 전체에 돌아갈 걸 딱 잘라가지고 자기 그 지역구에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걸 국가적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국민들로서는 이게 뭐 파퓰리즘 아니냐, 네. 파퓰리즘 아니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하면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코로나 때 돈을 팍 풀었어야 된다. 그 말은 좀 맞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팍 푼 나라들이 나중에 회복도 좀 빨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누구 정권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안 풀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이후는 코로나 이후란 말이죠. 그때는 테이퍼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푸니까 돈이 줄이는 푸니까 겁니다. 인플레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집값이 막 뛰어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까지 싸잡아가지고 안 풀어서 그렇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허점인데 그런 걸 못 잡아내더라고요. 국힘 예. 쪽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이것이 포퓰리즘이냐 표퓰리즘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태도로 놓고서 또 기술로 놓고서 이재명 후보가 잘한 TV 토론에 대한 또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태도가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뭐 어쩌라고 바로 그 부분 이런 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쩌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오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만한 거. 그러니까 태도는 이제 차라리 김문수가 제일 나았어요. 예. 교수님 그래서 정권을 잡게 됐을 때 누가 옆에서 조언을 했을 때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어쩔까 이런 또 댓글을 올린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예. 보시는지 교수님?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이제 평소에 태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그냥 단지 우려가 된다는 것만 가지고 그게 뭐 현실화될 거다라고 또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유감스럽고 태도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약간 자만했다고 해야 되나? 예. 내가 이제 리드하고 있으니까 뭐 어쩌라고. 약간 상대를 깔보고 네가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태도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살살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도는 그냥 김문수 이분이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이분이 차라리 나았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딱 좋았는데 치열하게 젊은 사람이니까 치열하게 붙는 건 좋은데 자꾸 이기려고 들고 그다음에 상대의 지식을 뭐 시험하는 듯한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뭐 다 좋았는데 딴 건 몰라도 왜냐하면 그 뭐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은 예.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양극화. 막 야단치듯이 막 성토하고 야단치듯이 할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태도만 보면 김문수가 제일 나았죠. 오히려 너무 상대방을 좀 급박하듯이 겁박하듯이 야단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것들이 별로 저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작 김문수 후보입니까? 김문수 후보는 토론을 못해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가 잘했다 또 이런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자기는 잘 못했죠. 그건 자기가 이제 본인이 알고 본인이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거기서 이긴 것도 있었거든요. 이긴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이겼다는 걸 이렇게 부각을 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부분이었더라. 하여튼 그걸 잘 받아쳤거든요. 예. 그게
저건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김문수가 원전이나 이겼는데, 이런 부분일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김문수가 이겼는데, 예. 그게 그 득점 해가지고 골 세레머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골 세레머니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측면도 좀 아쉽게 넘어간 측면도 있었어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이나 양곡 관리법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김문수 후보가 좀 강조를 해도 좋았었을 그러니까 법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잘 쳤어요. 그 부분은. 네. 예를 들어가지고 원전을 갖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ESS 그거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배터리란 얘기거든요. 거대한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예. 저장해 두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배터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한 달을 쓸 수도 없잖아요. 일주일 쓸 수도 없고 한 달을 쓸 수도 없고 배터리 자체도 어차피 충전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그 풍력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날씨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스토리지에 이게 저장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 이게 딱 브레이크다운이 딱 돼버려가지고 스페인과 같은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유럽에 대정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까지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잘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맞아요. 그 말은 말 자체는 맞는데 예컨대 우리가 원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 뭐 합니까? 태양광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이념적이에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념적이고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하게 되면 대부분 누가 가져가요? 중국 업체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예. 80몇 %. 예. 이준석이 그걸 잘 얘기를 한 거죠. 아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건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2.5배 이렇게 들거든요. 태양광만 해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랑 우리랑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열사의 땅이죠. 그런 차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건 맞는데 원전을 갖다 급격히 줄인 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탈원전을 급속히 한 거. 그건 사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었죠. 예. 또 다른 한편은 원전이 우리는 안 한다 하더라도 바깥에 수출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전 기술은 계속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원전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회복시킨 거는 이제 윤 정권이 뭐 잘못한 건 많지만 그 부분은 또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뭐 이준석이 좀 잘 짚어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 따는 데선 이준석이 잘 했죠.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맹렬히 이 토론에서 움직이면서 그래도 토론이 역동적이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이제 딱 토론이 전체적으로 3번입니다. 2번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 이 2번 남은 TV 토론 뭔가 지지율의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변곡점이 될 만한 이벤트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하. 이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변수가 될 만한 건 나중에 단일화 정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기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힘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적합한 후보를 뽑아놨냐라는 거예요.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갖다 완벽하게 딱 제압할 정도의 스탠스를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스탠스만 좋은 것뿐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토론 능력까지 갖춰야 되거든요. 스탠스도 못 갖췄어. 결국은 토론 전체가 권영국 후보한테 야단 맞는 꼴밖에 더 됩니까? 예. 너 내란 째인데 너 뭐 했어?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본인 자체 후보 자체가 이런 식의 이제 대선 토론에 적합한 후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차라리 2차, 3차에서 토론을 기대하는 건 오히려 이준석일 겁니다. 이준석일 거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걸 통해 가지고 뭡니까 보수에서 이재명이랑 싸울 후보는 나밖에 없다라는 인상을 강화시킬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준석 후보도 지금 지지율이 2자릿수가 좀 안 되고 있잖아요. 10%를 못 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변곡점이란 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